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클래스의 높임법에 대해서 조사해서 올린 내용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다 찬찬히 살펴보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올려준 친구들도 있고, 이제 기본 개념만 짚어서 올려준 친구들도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제 높임 표현에 대해서 기본 개념만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높임법은 크게 상대, 주체, 객체 높임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나누는 거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라는 거는 누구를 높이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이제 상대 높임법 같은 경우에는 말하는 이가 누구를 듣는 이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말을 듣는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높이는 것도 해당이 되지만 모두 낮추어 이야기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쉽게 해요체와 해체, 그러니까 요를 붙이는 이제 존칭과 그 다음에 요를 뺀 반말 이렇게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상대 높임법 중에서도 비격식체로 이제 보통 묶어서 이야기를 하죠. 비격식체. 그래서 저번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죠. 이때 요는 무슨 요? 보조사의 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얘가 나와 있는데 밥 먹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밥 먹었어 어때요? 문장에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죠. 그냥 이거는 이제 높임의 표현인 것과 그 다음에 이거는 반말의 표현인 이 두 차이밖에 없고 요를 빼도 문장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는 단지 높임의 의미만을 부여하는 보조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쓰는 이제 비격식체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것 말고도 우리나라 말에는 엄격한 격식체 이제 상대 높임법 체계가 존재하죠. 그래서 비격식체에는 해요체와 해체 두 단계만 존재한다며 여기에 보게 되면 격식체는 굉장히 이제 폭넓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보게 되면 하십시오체, 하오체를 그러니까 기존에 뭘로 묶어서 해오체, 높임 표현으로 묶어서 볼 수 있고 하계체와 해라체를 낮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하십시오체는 오늘날에도 많이 쓰이는 거죠.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뭐습니다 라는 말투할 때 쓰이는 말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게 되면 하오체와 하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에 이제 잘 안 쓰이죠. 하오는 예전에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주로 쓰였던 말, 예사 높이 뭐뭐 하오. 그다음에 자네 이것 좀 뭐뭐 하게 할 때 하게는 예사 낮춤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인데 이제 성인이 된 아랫사람한테 했던 말이죠. 그다음에 해라는 이제 밑에 사람에게 했던 이제 아주 낮춤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보듯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상대 높임법은 무엇에 따라서 이제 실현이 되냐면 문장의 종결 표현에 따라서 실현이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결 표현을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높임말이 되기도 하고 반말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보게 되면 주체 높임법입니다. 주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문장이 뭐예요? 주어를 높이는 거죠.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거. 그래서 보게 되면 주체 높임법에는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높임이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쓰는 거. 높여야 되는 대상이 주어의 자리에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라는 주어가 문장에 등장을 하면 자, 이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조사가 이 가가 아니라 깨서가 되고 그 다음에 선어말 어미 시가 쓰이는 거죠. 그래서 주체 높임 실현 방법에는 선어말 어미 시, 그 다음에 주격조사 깨서 이렇게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게 되면 특수어휘 계시다. 아버지께서 방에 있다가 아니라 뭐예요?
계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자가 아니라 주무시다. 그다음에 아버지께서 먹어가 아니라 잡수시다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모의고사에 이제 출제됐던 건데 이 계시다라는 말을 부르면서 뭐라고 문제를 출제했던 적이 있냐면 이 계시다라는 말은 선어말 어미 시에 의해서 실현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계시다, 주무시다, 잡수시다 모두 시가 들어가지만 이때의 시는 선어말 어미 시가 아니라 그냥 특수어입니다. 이거 자체도. 왜냐하면 여기에서 시를 빼게 되면 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어말 어미 시에 의해서 높임이 실현되는 것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높임의 대상을 직접 높이는 걸 직접 높임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보게 되면 이제 높여야 하는 대상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문장의 주어로 등장을 하게 되면 높여야 되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높여야 되는 건데, 이제 보게 되면 할머니의 귀가 문장에 주어져. 근데 할머니는 귀가 어두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되게 높은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어두워라고 말을 하기에는 조금 그치 높임의 표현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귀가 어두우셔 내지는 선생님은 넥타이가 잘 어울리신다. 되게 나이가 드신 선생님 같은 경우 선생님 넥타이가 잘 어울려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어울리셔요 이렇게 말을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있다라는 말, 그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요건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직접 높임의 형태와 간접 높임의 형태가 다릅니다. 직접 높임의 형태는 계시다라는 형태도 있지만 간접 높임의 형태는 그냥 여기에 선어말 어미 시를 넣은 있으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높임은 아버지 높여야 되는 대상이 등장을 하는 거고, 간접 높임에는 뭐예요? 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고민거리가 등장을 해서 있으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객체 높임법이라는 거는, 객체라는 거는 문장에서 목적어랑 부사어를 지칭을 하는 거죠. 즉 목적어 부사어 자리에 높임의 대상이 등장을 하는 건데, 나는 첫 번째 예문을 보면 할머니가 등장을 하죠. 어디에? 목적어 자리에 할머니가 등장을 해서 할머니를 데리고가 아니라 뭐예요? 특수어휘 모시고 왔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나는 아버지에게가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께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부사어 자리입니다. 아버지께 과일을 줬다가 아니라 뭐예요? 드렸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객체 높임 실현 방법에는 일단 부사격 조사 뭘 쓰고 깨를 쓰고 특수어휘에 모시다, 드리다, 여쭙다 이런 이제 어휘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모시다라는 거는 원래는 데리다. 그다음에 드리다는 뭐예요? 주다의 특수어휘, 여쭙다는 묻다의 특수어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 높임 표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높임법이 잘못 사용되는 문장을 직접 찾아서 이제 활동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요거는 선생님이 화요일날 온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강의는 이제 좀 짧게 진행되었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